예, 벤츠 신년 기자 간담회 끝나고 퇴근합니다. 여기가 그랜드 하얏 호텔이고요. 집에 가면서 저 최근에 다녔던 행사, 오늘 행사 그냥 간단하게 아무 말 대잔치 하겠습니다. 일단 저 오늘 행사는요, 벤츠가 매년 연초에 하는 그 신년 기자 간담회 있거든요. 그 행사였는데 정말 훌륭한 행사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할 수가. 행사가 원래 공식적으로 10시 반부터 11시 40분인가까지였는데 11시 10분에 딱 행사 끝났어요. 그래서 11시 10분에 딱 일단 공식적인 행사는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 뭐 Q&A 뭐 저는 할 줄 알았는데 Q&A 안 하고 바로 밥을 주더라고요. 11시 10분에. 그러니까 11시 10분부터 밥을 이렇게 막 나눠주기 시작을 해서 제가 딱 받으니까 11시 한 20분에 밥을 받았거든요. 야, 진짜 전 진짜 이런 행사 와서 밥을 11시 10분, 20분에 먹은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나름 짱밥이 좀 됐는데 이런 행사는 처음이에요. 정말 훌륭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할 줄이야, 세상에. 그래서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호텔이나 뭐 이렇게 큰 행사장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막 12시 넘어서 먹어요. 12시 반, 막 1시에도 밥 먹고 그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막 쫄쫄 굶고, 야, 막 신경 날커가지거든요. 좋은 소리가 안 나오죠.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이렇게 밥을 11시 10분에 먹으면은, 심지어는 밥도 이게 딱 하나에 나오는, 보통 이렇게 호텔에서 행사에서 밥을 먹으면은 이게 이제 코스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또 하나 먹고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막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먹고 또 감질나게 막 또 그 수다 떨다가 나오면 또 먹고 막 보통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진짜 딱 그 한 판에 딱 나오니까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심지어 밥맛도 좋더라고요, 세상에. 뭐 갈비탕, 메인이 갈비탕이었는데 아주 훌륭했습니다. 고기막 되게 두껍게 들어있고 이만큼. 야, 진짜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한 역시 벤츠. 역시 벤츠는 달라요. 심지어 보통 이제 이런 행사에 가면은 이제 테이블마다 물을 주잖아요. 보통은 막 뭐 삼다수, 동원샘물, 플라스틱 500ml짜리, 500cc짜리 주잖아요. 근데 막 벤츠는 막 에비앙. 역시 럭셔리는 폼입니다. 괜히 벤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을 따지면은 삼다수가 낫죠. 삼다수가 저 뭔가 그 양도 더 많은 것 같고 물맛도 우리에 맞고. 그런데 딱 이게 테이블에 또 에비앙이 딱 놓이니까 뭔가 또 폼이 나잖아요. 역시 럭셔리는 폼이죠. 그래서 오늘 행사의 그 주된 내용이 뭐였지? 뭐 그냥 새 차 나온다. 원래 이제 벤츠가 원래 신년 연초에 이런 기자간담회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새 차 나온다, 뭐 그거죠.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런 거.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이런 거. 원래는 그 벤츠 신년 기자간담회가 항상 그 연초에 했거든요. 연초에 막 1월 첫째 주, 늦어도 둘째 주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2월 달에 하잖아요. 저 구정 지나서.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했죠. 벤츠 혹시 구정세나? 어쨌든 오늘 발표한 거는 메인은 저 EQS SUV 같고요. 아, 맞다. 그 EQS SUV가 이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이제 묶어서 발표를 하려고 이 기자간담회도 약간 시기를 조금 늦췄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메인은 EQS SUV고요. 그 조만간 시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나올 신차들, 예를 들어서 뭐 GLC라든가 신형 또는 SL 나온다고 합니다. SL은 상반기 안에 나오고요. GLC는 하반기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SL은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고 GLC는 생각보다 조금 늦게 나오고, GLC가 더 볼륨 모델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역시 벤츠는 한국에서 잘 팔려서 글로벌 4위, 그러니까 벤츠의 그 네 번째 시장, 아마 중국, 미국, 독일 다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행사 메인은 EQS SUV라서, EQ SUV도 곧 나오고. 근데 그저 EQS SUV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높은 것 같은데, 의외로 저 EQS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뭐 그런 느낌? EQ는 아마 SUV는 EQ가 더 비쌀 것 같고. 그래서 아까 EQS 그 SUV 보니까 그래도 저 EQS보다는 좀 예쁜 것 같아요. EQS가 워낙 안 예뻐서 그래도 EQS보다는 좀 낫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통 이제 이런 행사 오면 기념품을 주는데 이거를 줬습니다. 뭐야 이거? 장난감 차.
아, 저는 EQS SUV를 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벤츠 300 SEL 6.3 W109 1968 1072. 아, 예쁘네 진짜. 심지어 색상도 실버 에로우예요. 역시 실버죠. 자동차 색상은 실버예요. 이거 보세요. 스타렉스 실버 얼마나 멋있어요. 때 안 타고 새 차에도 티 안 나고. 그리고 원래 오늘은 여기 사장이 발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뭔가 그 신상의 문제로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사가 좀 일찍 끝난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그 이제 발표 끝나고서 Q&A 세션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사장이 없어서 아마 Q&A 세션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Q&A 세션을 안 하고 그냥 자 지금부터 이제 밥입니다 하고 밥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야,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막 다른 기자들은 밥을 마다하고 저 오늘 발표한 사람도 있잖아요. 몰려가서 막 이렇게 둘러싸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지금 밥이 오는데 지금 저 일을 한다고? 막 그 아까 그 벤츠코리아 임원들 있잖아요. 둘러싸서 이제 막 질문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야, 그러니까 Q&A 세션이 없으니까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Q&A 하는 건데, 야, 진짜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지금 막 밥이 나오는데 일을 하고 있어, 세상에. 아니, 밥을 먹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밥을 먹어서 일을 한 건 아니고요. 뭐 그냥 왔죠. 퇴근. 오늘 뭐 날씨도 따뜻하니 퇴근해야죠. 원래 오늘 2시에 저 현대 행사도 있거든요. 현대 양재동 본사에서 그 WTCR 드라이버들 Q&A 뭐 인터뷰 있는데 안 갔습니다. 저 그냥 저 벤츠 갔다가 저 헬스장 가려고요. 아, 그리고 올해는 저 벤츠가 에디션 모델 여러 가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 무슨 뭐 스페셜 에디션은 매달 내놓는다는데요, 매달. 그리고 재작년에 비하면은 그 벤츠 온라인 판매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던데요, 온라인 판매가.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온라인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2월달은 뭐 별로 행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까 만나서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또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저 GMC 시에라 드디어 발표하는데, 그거 원래 12월달에 나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 아직 메일은 안 왔는데 다음 주에 그거 발표회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 초에 했으면 좋겠다. 아, 맞다. 그 며칠 전에 한국GM 기자간담회 했었죠.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GM이 하는 행사 중에는 굉장히 드물게 내용이 풍성했습니다. 굉장히 그 들을만한 내용이 되게 많은, 뭔가 그 소식이 많은 그런 행사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출시를 하고 시에라도 내놓고 성수동에 뭐 AS 센터 통합도 하고 AC 델코 온스타 런칭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한국GM이 뭐 행사를 하면은 그래도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냥 형식상 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무 내용 없이.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그 좀 내용이 많더라고요. 내용이 많은데 이게 잘 보면은 그 뭔가 되게 직접적으로 확 와닿는, 예를 들어서 뭐 온스타는 왜 이제야? 온스타는 그게 저 미국에 런칭한 지가 25년 됐거든요. 근데 그걸 왜 이제야? 온스타가 뭐 그런 거죠.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도 지금 SOS 있잖아요. 누르면은 SOS, 그거 요즘에 수입차도 되게 많아요, 다른 수입차도. 근데 이제 그걸 이제야 도입을 하고. 확실히 한국GM이 기자들이 평가가 안 좋은 게 하나같이 다. 그리고 Q&A 세션에도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는데, 역시나 한국GM은 저렇게 질문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보통은 날카로운 질문 또는 이제 곤란한 질문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성의 있게 대답하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근데 한국GM은 옛날부터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거는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끝. 답변은 그러니까 질문은 길게 했는데 답변은 짧게 끝. 그리고 이번에 좀 되게 특이한 게 한국GM이 이게 지금 회사 명이 공식으로 한국GM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GM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GM 한국사업장 계속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도 아까 헷갈렸는데, 아니 현재까지 그 공식 법인명은 한국GM인데 계속 한국사업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이게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한국GM과 GM 한국사업장은.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에는 진짜 GM이 한국에서 하는 사업장이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제 우리는 수입차 회사야, 이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주입을 하는, 강조를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 GM이에요. 실제로 보도자료에도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한국 GM이라고 이제 쓰긴 하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있는 거고, 조그맣게 누가 그거 맨 마지막까지 봐요. 보도자료 위에 보면은 막 한국 사업장 GM 한국 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조금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츠 같은 행사에서 이제 기자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 GM은 일단 뭐 돈은 받았겠다, 입금이 됐으니까 이제 하는, 최소한 신용은 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생산은 당연히 점점 줄이고, 그 다음에 수입 쪽으로 더 이제 무게를 싣고 뭐 그렇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나가는 거고, 최근 한 10년 사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GM이 많이 빠졌습니다. 유럽에서 오펠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오토모티브 뉴스 유럽에 기사가 났는데, 유로푸드도 오펠의 뒤를 따라가지 않나 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푸드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점유율 걔네가 4몇 %밖에 안 돼요. 당연히 저기 현대보다 미치죠. 현대차 그룹보다. 그래서 오펠의 뒤를 따라간다. 거기 지금 대규모 감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로푸드는 유럽에서 전기차로만 한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벤츠 EQ 브랜드도 그 기사 났잖아요. 그게 원래 독일의 한델스 블라트에 나오고, 그것도 오토모티브 뉴스에 또 나오고 그랬는데, 벤츠가 EQ 브랜드를 이제 드랍할 것이다. 보통 그렇게, 그러니까 찌라시 말고 그렇게 좀 유력,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오토모티브 뉴스를 굉장히 믿는 편이어서 거기에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맞습니다. 거의 안 맞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맞아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EQ 브랜드도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났냐면은 내년 말, 그러니까 2024년 말에 나오는 새 전기차부터는 EQ 브랜드 안 쓸 것이다. 그러니까 벤츠가 지금 언제야, 2019년부터인가 EQC부터 전기차, 친환경차는 EQ 브랜드로 나오잖아요. 근데 내년 말에 나오는 새 전기차는 EQ 브랜드를 안 쓸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Q 브랜드 이제 드롭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EQ 브랜드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EQ 브랜드가 약간 좀 애매했어요. 뭐 제품이 애매하다 이게 아니라 뭔가 그 이름 자체, 포지션 자체가. 왜냐면은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나중에 다 전기차로 바꾼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S클래스도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은 S클래스 전기차와 EQS 이게 상당히 좀 많이 겹쳐서, 그 밑에 그 포지션도 그렇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렇다고 뭐 S를 없애요? 말도 안 되죠.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업종이나 간판을 바꾸지 않아요. 장사가 안 되고 그런 집이나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벤츠가 기존의 라인업과 저 EQ 라인업 어떻게 정리를 할까, 또는 성격을 달리할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EQ 브랜드를 없애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민 안 해도 되죠. 기존 라인업들 다 전기차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차나 이렇게 길가에 있는 가게들이나 되게 비슷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장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링컨이나 캐딜락 그 플래그십 말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냥 이름 되게 자주 바꾸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바꾸는 거거든요. 차가 잘 팔려고요. 이름 왜 바꿔요?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데. 근데 뭐 S클래스처럼 이렇게 부동의 1위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죠. 그 이름을 버리는 거는. 아까 EQS SUV 실내 잠깐 보니까 당연히 EQS랑 비슷한데, 이게 색깔 때문인지 좀 밝은 색이었거든요. 두 개 다. 차가 2대 있었어요. 둘 다 실내가 되게 밝은 색이어서 뭔가 EQS보다는 실내가 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제가 샀던 EQS는 이제 컴컴해서 실내가 좀 되게 아저씨 같다, 올드하다, 고급스럽긴 하지만 그랬는데, 오늘 본 EQS SUV 실내는 화사해요. 화사해. 근데 그 트렁크는 좀 작아 보이던데, 약간 입구가 좀 좁아서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그 한국 GM 행사에서 자주 느끼는 건데, 이제 거기서 Q&A 세션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자동차 회사의 그 전문적인 뭐 좀 그런, 약간 좀 이렇게 말이 서툴더라도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진행하는 사람이 약간 좀 그 홈쇼핑의 쇼호스트 같은, 어때요? 뭐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와 대단해,
흥분돼요. 뭐 이렇게 하니까 홈쇼핑 같죠, 홈쇼핑.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동차 회사 행사할 때. 어쨌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랙스를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의 이제 행태로 봐서 트랙스처럼 잘 팔릴 만한 볼륨 모델이 좋은 가격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GM은 잘 팔릴 것 같은 차는 가격을 세게 부르고요, 어차피 안 팔릴 것 같은 차는 저 가격을 착하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까마로는 그 6.1L V8 누가 사요? 어차피 그 수요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싸게 내놔도. 근데 그거 막 5천만원대 초반에 내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쌉니까? 가성비 짱이지 진짜. 싸고 좋은 차 바로 까마로예요. 근데 잘 팔릴 것 같은 차, 볼륨 모델, 그런 거는 가격을 세게 부르죠. 난 팔기 싫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크루즈, 2017년에 크루즈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준중형급이 굉장히 볼륨 모델이죠, 국내에. 아반떼 그때 굉장히 잘 팔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크루즈에 관심을 했는데, 실제로는 급을 뛰어넘는 가격을 달고 나왔잖아요. 심지어 사양도 떨어지고, 그때 당시에 HID도 아니었고, AB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팔기 싫은 상품 구성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쭉 보면은 많이 팔릴 것 같은, 팔릴 수 있는 그런 볼륨 모델에는 뭔가 좀 가격을 좀 세게 부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트랙스도 좋은 가격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에 차 가격이 많이 올라서 또 모르죠, 생각보다 별로 가격을 안 비싸게 불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진짜 요즘에 나오는 차마다 가격이, 브랜드 상관없이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 잘 샀네 싶더라고요. 거의 진짜 막 차 가격 진짜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진짜 막판으로 산 게 아닌가. 야, 이건 오래 타야 되겠다. 차 못 사겠다 이제,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내비게이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시작한 거, 그 가격이 싸더라고요. 정확히는 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1억 2천밖에 안 해요. 풀사이즈 SUV가 그게 딱 에스컬레이드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게 1억 2천밖에 안 합니다. 그 가격 되게 싸게 느껴지죠. 1억 2천. 그랜드 체로키 PHEV도 1억 2천이고.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터가 그 옛날에 그 생각 나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저 포드 500 크라이슬러 300, 얘네들이 그 덩치 대비해서 가격이 싸서 되게 잘 팔렸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 나는데요. 근데 제가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차는 그냥 저 내비게이션이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제가 서초역에서 이제 지하에 있었죠. 물론 이제 지하에 나오면은 GPS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걔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서초역에서 차를 받아서 나와서 동작대교쯤에 오니까, 심지어 차가 좀 밀렸는데 동작대교쯤에 오니까 그때서야 GPS 잡혀요. 야, 한국 GM 그 콜레도 호텔 가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또 중간중간 또 끊어지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GPS가 좀 되게 후진 것 같던데 되게 부정확합니다. 콜레도 호텔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저기 그 거리가 남았다고 하고, 저 카카오 앱에 정확히 딱 맞는데, 그래서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래도 그거 좋은 게 무선이에요.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무선입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디오는 좋더라고요. 오디오 확실히 아이오닉 6보다 좋아요. 제가 그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산타나 블랙매직 보면 소리 빵빵하던데. 야, 확실히 날씨가 좋으니까. 지금 저기서 하얏트에서 히터 키고 왔거든요, 일단. 근데 연비 7. 역시 이게 진짜 날씨랑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도대체 북유럽 이런 데서 왜 그렇게 많이 타는 거지? 전기차 효율도 안 좋을 건데. 지금이 영상 6도입니다 이런 식이면은 이번 주는 물론 다음 주까지도 충전 안 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시승 있지, 다음 주에 어디 멀리 갈 데 없지, 다음 주 또 주중에 시승 있지. 그러면 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충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귀찮아도 제가 현대모터 고양 스튜디오에 가서 EP으로 쏘잖아요. 그러면 기름값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이거 전기차 타니까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점점 쪼잔해지는 것 같아요. 완속도 아까워요. 진짜 완속 비용도 아까워. 완속 싸잖아요, 168원. 근데 그것도 아까워요. 아니 EP 가면은 그 포인트로 공짜인데, 심지어 SS 차저도 있고, 이거를 완속을 내가 168원을 하고 몇천 원을 써야 된다고? 막 사람이 되게 쪼잔해집니다.
아니 원래 쪼잔한 건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니면은 저 기름값이 뭐 거의 안 들고 있어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야 진짜 옛날에 저 지분 실공 때는 저 어떻게 그렇게 저 기름을 계속 넣고 다녔지. 진짜 기름 무지하게 썼습니다 그때. 예, 집에 갔다가 헬스장 갔다가 운동 조금 하고요. 이제 집에 갑니다. 힘들어. 오늘 그 점심이 되게 맛은 있었거든요. 근데 양이 작아요, 양이.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양이 작아서. 제가 원래 작은 그 음식, 양이 적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드는데 배가 고프네요. 그 정도의 그 작은 그 점심을 먹고서 운동하고 나면은 뱃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어. 운동도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아니 운전도 못하겠어요. 차에 먹을 게 없네. 물도 더 마시고. 그래서 그 고주파음 얼마 전에 전파관리소에서 다녀갔잖아요. 그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공식적으로 저 고주파음은 저기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그 전파관리소에서 총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파관리소 직원이랑 그리고 그 전파관리소 직원분이 이제 2분을 더 같이 왔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 그리고 이제 집에 오자마자 저 국내 뭐 최고 저 권위자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랑 이제 그분들이랑 저 관심이 달라요. 관심 포인트가 달라요. 포인트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고주파음이 그 라디오가 잡히잖아요. 그 전파가 잡힌다. 그게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의를 한 거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파 관리소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라디오가 잡히니까 이제 그거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멀티탭 2개랑 그리고 그 멀티탭에 저 산업용 노이즈 필터 있잖아요. 그거까지 달아서 갖고 오고, 그리고 저 스피커를 갖고 왔어요. 스피커 220 꽂는 거. 그게 이제 220 꽂는 거랑 USB랑 또 좀 다를 수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일단 거기서 갖고 온 스피커를 꽂으니까 저 라디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집에 컴퓨터 스피커가 3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연결해 보면은 그 인피니티 G35 그 보스 있잖아요. 그거에만 라디오가 잡히고 그 보노보스 거는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뭐 안 잡히는 거 안 잡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결론은 그럼 스피커로 바로 바꾸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랑 저랑 이제 관심사가 다른 거죠. 관심사가 아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뭐 끝났죠. 그래도 뭐 아주 뭐 수학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그분들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 전파가 잡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스피커는 잡히고 어떤 스피커는 안 잡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고주파음은 그것 때문에 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게 확실히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고주파음이 잘 안 들리나 봐요. 그 이번에 오신 그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이 정도 고주파음은 뭐 당연히 안 들리죠. 남의 집에 와갖고 그 남자들 4명이 있는데 웅성성 하는데 그 고주파음은 당연히 잘 안 들리죠.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 전파관리소 직원분은 조금 젊거든요. 한 40대 중반, 30대. 근데 그분은 잘 들리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 혼자 계실 때 굉장히 듣기가 싫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집에 혼자 있으면 그거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 라디오가 잡히는 게, 전파가 잡히는 게 컴퓨터 고주파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만 그거와는 상관이 없을 거래요. 그거와는. 저는 10중 8구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페라이트 코어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페라이트 코어도 이렇게 되게 여러 개, 그 페라이트 코어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한 막 그 500원짜리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본격적인 거, 이렇게 원으로 된 거 막 줄 여러 개 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 파워선에도 감고 스피커에도 감고 해봤는데 똑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산업용 노이즈 필터 있잖아요. 저 처음 봤습니다. 산업용 노이즈 필터. 그거를 연결한
저 멀티탭에다가 꽂아봤는데 그것도 아니 그거를 연결한 멀티탭에다 저기 파워를 꽂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주파음이 더 나요. 와, 산업용 노이즈 필터 샀으면 진짜 돈 날 뻔했네. 그거 비싸거든요. 막 10만원 넘어요. 아, 저는 혹시나 산업용 노이즈 필터에 그 연결한 멀티탭에다가 꽂으면 혹시 그 고주파음이 좀 덜 날까 했는데 오히려 더 나더라고요. 삐익 하고. 그래서 어떻게 더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맞으면은 오히려 더 날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용 노이즈 필터는 별로 소용이 없겠구나 라는 수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음이 나고 이게 다른 집 가면은 소리가 안 난다 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컴퓨터가 꺼진 상황에서도 스피커만 연결하면은 고주파음이 생기고, 어떤 스피커 상관없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패턴이 잘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컴퓨터를 키잖아요. 키면은 조금 더 생기고, 그리고 그냥 제 체감상 무슨 유튜브를 보거나 뭐 그러면은 소리가 그때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 컴퓨터가 꺼져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야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소리가 나니까 딱 본체랑 컴퓨터만 들고 다른 집 가서 해보면 또 안 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유와 패턴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 때문이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월 한 중순? 한 1월 15일? 그때부터 그 고주파음이 좀 이렇게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냥 참고, 그냥 예전에는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서 스피커를 끄고 그냥 모니터 내장 스피커 있잖아요. 그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편집할 때만 스피커 연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고주파음이 조금 약해져서.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컴퓨터가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일정하게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밤 되면 약해진다니까요. 밤이 되면 약해져요. 12시 넘으면 또 거의 안 나고. 제가 그래서 이거 뭐 라디오 전파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굉장히 깊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또 희한하잖아요. 심지어 제 컴퓨터가 그 바이오스 그 예비 전력 있잖아요. 그것도 끊어놓은 상태예요. 그거 그때 컴퓨전 갔을 때 직원이 그러면 제가 그 예비 전력, 그러니까 컴퓨터가 꺼지면 예비 전력까지 완전히 차단되게 그 바이오스에서 세팅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완전히 껐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꺼지면은 딱 하고 뭐 스위치 꺼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고주파음이 난다 그러면 이건 컴퓨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컴퓨전 직원이. 근데 이건 뭐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스피커만 연결하면 소리가 나니까 고주파음이. 희한하죠 진짜. 저는 뭐 혹시 밑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라는 뭐 그런 별별 생각이 다 들죠. 그 밑에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11월 달인가? 하여튼 그때 이사 가서 아직까지 이사를 안 왔거든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밑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저거 할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남은 방법은 저한테 뭐 몇 가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참고 쓰거나, 그나마 고주파음이 조금 약해졌으니까 참고 쓰거나, 또는 다른 데스크탑을 갖고 와서 연결을 해봐서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뭐 컴퓨터를 바꾸든가. 근데 컴퓨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때 또 어떨 때는 이건 컴퓨터의 문제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소리가 좀 더 나요. 유튜브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희한하죠. 그렇게 보면은 뭔가 하드웨어의 문제 같은데, 그 하드웨어 문제면은 컴퓨터가 꺼졌을 때는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그 대기 전력도 끊어버린 상태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안 남았어요. 아니면은 그냥 자연 소멸되길 고주파음이 뭐 바랄 뿐. 참고로 그때 오신 분이 그러는데 이거는 고주파음이 아니라 저주파음이래요. 고주파음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방금 운동을 하고 막 몸에 열이 나서 그런지 막 유리에 습기가 차네요. 제가 며칠 전에 영하 한 1, 2도 때 그 낮에 세차했거든요. 셀프 세차장. 근데 다 얼었어요. 그래서 세차를 하긴 했지만 뭔가 썩 깨끗하지가 않은, 그러니까 눈이 녹으면서 그냥 그 자국이 다 그대로 나와서 세차 괜히 했잖아.
하면서 그냥 별로 안 깨끗해요. 어쨌든 저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오늘 저 수염 밀어야 됩니다. 면도 제가 항상 1일에 밀거든요. 꼭 1일을 지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이게 면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귀찮아요. 딱 한 달에 한 번 날 잡고 싹 하면은 딱 한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정도로 기르는 거죠. 그래서 막 2달을 기르면은 이게 수염이 막 2배로 길어질 것 같은데 뭐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2배로 길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길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